바로 이 키보드의 정체성, 바로 반으로 쪼개지는 스플릿 폼팩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에 오른쪽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마우스를 위한 넓은 공간이 생기는 거죠. 안녕하세요, 괭스전자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키보드를 반으로 쪼갠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에임을 속박하는 오른쪽 절반을 과감하게 덜어내고 그 모든 공간을 마우스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소개할 에이수스 로그 팔카타가 제안하는 가장 급진적인 승리 공식이죠. 이 키보드는 단순히 쪼개지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마우스 움직임을 더 편하게 하겠다는 목표 아래 공간을 재설계하고 그 안에 현존 최강의 스펙을 모두 담았습니다. PC와 초당 8,000번 통신하는 8K 폴링 레이트, 그리고 0.01mm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입력값으로 바꿔버리는 래피드 트리거까지 요즘 최상급 게이밍 키보드라면 누구나 선호하는 스펙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직접 키보드를 사용해보면서 자세하게 제품을 살펴볼게요. 자, 언박싱을 해볼게요. 구성품이 정말 푸짐합니다. 키보드 본체가 보이고요. 보자마자 와, 이게 반으로 쪼개져 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두 개의 키보드를 서로 연결하는 용도의 케이블도 있고, 그리고 8K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는 리시버, 그 리시버를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도 있습니다. 거기에 키캡 리무버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매뉴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피트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키보드 자체에 이렇게 팜레스트가 연결된 형태거든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홀들이 있어요. 여기다 연결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이렇게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서 원하는 대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돌려서 끼우는 방식이니까 훨씬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팜레스트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목을 편하게 지지해 줄 수 있고요. 이게 기본으로 붙어 있는데 굳이 떼어내고 쓸 필요는 없겠죠. 게다가 본체를 딱 들어보면 묵직함이 느껴지죠. 알루미늄 하우징을 사용해서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 무게감이 책상 위에서 격렬한 움직임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성을 보장해줍니다. 키보드 받침대가 그걸 더 보강해주겠죠. 표면 처리나 모서리 같은 마감 디테일에서 프리미엄이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줍니다. 여기에 유무선 블루투스도 지원하는 거죠. 그다음 키보드에 휠도 있거든요. 볼륨이나 각종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뒤쪽에 보면 못 보던 이 토글 스위치가 하나 보이거든요. 래피드 트리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입니다. FPS 게임에서 주로 사용하는 WASD 키만 래피드 트리거를 활성화하는 기능이죠. 다른 키도 물론 활성화할 수 있는데 그거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의 핵심 중 하나인 스위치, 타건감을 확인해 볼게요. 키보드에는 마그네틱 스위치, 즉 자석축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래피드 트리거를 사용하려면 필수적인 스위치이죠. 스펙은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기존 기계식 스위치나 광축 스위치가 특정 지점을 통과해야만 입력을 인식하는 온오프 방식이었다면 자석축은 다릅니다. 스위치 내부에 있는 자석과 기판의 홀 센서 효과가 키가 눌리는 깊이 전체를 0.01mm 단위로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이 원리 덕분에 키 입력이 인식되는 지점, 즉 입력점을 사용자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0.1mm, 2mm로 설정했다면 키를 0.1mm만 떼도 입력이 해제되고 다시 0.1mm만 눌러도 재입력이 됩니다. 키를 끝까지 뗄 필요가 없는 거죠. 극한의 컨트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강력한 기능들을 어떻게 컨트롤할까요? 아머리 크레이트일 것 같다고요? 아니죠. 드디어 무겁고 오류 많던 아머리 크레이트를 버렸습니다. 대신 웹브라우저 기반의 드라이버를 지원합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인터넷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 내 키보드의 모든 설정을 불러오고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가볍고 빠릅니다. 진즉에 아머리 크레이트 버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웹페이지 안에서 키별로 래피드 트리거의 입력점과 헤드점을 정밀하게 세팅할 수 있고 RGB 조명 효과나 복잡한 매크로 지정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8K 폴링 레이트나 기타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기술이 실제 게임 환경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에이수스 로그 팔카타를 실제로 사용해 볼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 키보드의 정체성, 바로 반으로 쪼개지는 스플릿 폼팩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에 오른쪽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마우스를 위한 넓은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어깨 부담도 덜어집니다. 마우스의 큰 움직임을 가져갈 때도 훨씬 유리하겠죠.
당연히 필요할 때는 붙여서 사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확보된 공간에서 넓게 움직일 수도 있을 때 키보드의 반응이 늦으면 의미가 없겠죠. 여기에 8K 폴링 레이트가 모든 움직임의 기본기를 받쳐줍니다. PC와 초당 8,000번 통신할 수 있다는 건 사실상 지연을 느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제가 키를 누르는 그 순간과 화면 속 캐릭터가 움직이는 순간이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본기 외에 자석축 래피드 트리거라는 필살기가 더해지는 거죠. 이 기술이 요즘 왜 게이밍 키보드에서 기본이 되었냐면요. 특히 발로란트에서는 필수라고 할 정도죠. 발로란트는 완벽하게 멈춘 상태에서만 탄이 정확하게 박히는 게임입니다. 좌우로 움직이다가 적을 마주치면 반대 방향 키를 순간적으로 눌러서 움직임을 0으로 만드는 브레이킹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거죠. 래피드 트리거는 본인이 입력한 지점에서 손가락을 떼는 순간 입력이 해제되고, 이거 브레이킹 기술 같은 거를 정말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초보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캐릭터가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다가 제가 원하는 순간에 마침표를 찍듯 멈춰섭니다. 좌우 무빙을 반복하며 적의 에임을 흔드는 동작을 할 때도 확실히 더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기존 키보드로는 이건 고수들만 할 수 있는 스킬인데 말이죠. 이런 즉각적인 반응성은 리듬 게임을 할 때도 효과가 확실하죠. 고속 연타 구간에서 키가 완전히 올라오기 전에 다시 누르면 입력이 되지 않는 현상이 원천적으로 사라집니다. 키를 깊게 누를 필요 없이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모든 노트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고난도 패턴을 클리어하고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죠. 지금까지는 오직 성능에만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키보드는 일상에서의 편의성도 놓지 않았습니다. 유선, 무선, 블루투스까지 지원하는 막강한 연결성이죠. 8K 폴링 레이트의 극한의 성능과 충전 없이 게임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땐 유선으로, 선없는 깔끔한 데스크 테리어를 원할 때는 무선으로, 당연히 8K 폴링 레이트도 무선에서 지원을 하고요. 노트북이나 다른 기기와 연결할 땐 블루투스로. 이 키보드 하나면 모두 커버가 되는 거죠. 에이수스 로그 팔카트를 사용해보고 내린 총평입니다. 자석축 래피드 트리거는 기존 스위치와 차원을 달리하는 압도적인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8K 폴링 레이트까지 지원하는 만큼 더욱 압도적인 컨트롤을 보여주죠. 무거운 설치 프로그램 없이 언제 어디서든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머리 크레이트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스플릿 컨셉은 FPS 유저에게 그 어떤 키보드보다 넓은 마우스 활동 영역을 보장해줍니다. 알루미늄 하우징의 안정감과 세련된 디자인이 데스크 테리어에도 적합하죠. 풀배열이나 탱키리스 사용자라면 미니 배열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플릿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키보드를 쪼개서 쓴다면 초반에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적응만 된다면 정말 편하다는 걸 느낄 수 있지만요. 자석축 래피드 트리거는 스위치의 물리적인 제약을, 스플릿 디자인은 책상의 물리적인 제약을, 웹 드라이버는 소프트웨어의 제약을 없앴습니다. 결국 이 키보드는 게이머의 의도를 순수하게 반영할 수 있는 키보드라는 거죠. FPS 게임이나 리듬 게임 등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게임 장르를 즐기는 게이머면서 최고의 장비를 원한다 하면 추천할 만한 키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